경제엠은 정말 세계 부자 이야기. 부동산을 좀 자주 보는데 저는 경제 관련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정보들을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채널이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경제 정보를 책임지는 채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有没有这张照片中的气垫粉底？有没有这张照片中的气垫粉底？ 맥락을 이해하는 번역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공략 찾아봐. 공략 있어? 기다려봐. 야 이거 앱이야? 그냥 이거 게임에 있는데? 오 어떻게 알았냐? 오케이. 빨리. 모바일 게임 속 카페 플러그를 만나보세요. 잠깐만 다시 볼게. 게임 안에서 카페를 이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몰랐지 나는? 네이버. 많은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향했죠. 본인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남자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냈는데요. 그는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자신에게 향했던 비난의 화살을 마지막에는 박수갈채로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은 없다. 미국의 교육자 부커 워싱턴이 남긴 말인데요. 오늘 나온 이 두 분과 딱 어울리는 명언 같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대명사 두 분을 모시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내 유일의 배구 토크쇼 V리그 토크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V리그 토크쇼 청취자 여러분. 저는 KBSN 아나운서 오효주입니다. 오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혜원입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 믿음과 신뢰의 대명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최태훈 감독 그리고 이승원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이 우승의 주역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일단 역시나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통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원래는 떠들어도 네. 여러분 들으시는 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좋아요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뭐 한 1000대, 2000대 정도 끝나고 아니면 제가 뭐 방송 중에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 놀라셔서 좋아요를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은 일단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5,000개, 좋아요 5,000 5,000개 기본으로 받고 시작합니다. 받고 시작합니다. 에이미님께서도 드디어 시작했네요.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님께서도 오늘 감독님이 나오실 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뿌리 깊은 나무님께서 이승원 선수 불편하겠다. 감독님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승훈이가 아니 오자마자 또 그 의자를 낮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올려달라고 뿌리 뭐 그 부분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괜찮으시죠? 아 저 너무 편합니다 지금. 편한 거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최태훈 감독과 이승원 선수에게 저희가 또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뭐 저희가 뭐 사실은 원래 저희가 류한준 기자까지 이렇게 원래 3명이 방송을 하다가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2분이 오시는 바람에 류한준 기자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류한준 기자의 빈자리까지 대신해서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그리고 시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번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시는 또 네. 현대캐피탈의 팬분들 또 보고 계시는 현대캐피탈 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시간이 바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뱁새님 그리고 버럭소녀님께서 이승원 선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생일이죠. 네, 또 우연치 않게 오늘이 생일이었습니다. 네, 미역국 드셨고요. 아,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고요. 이따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영혼의 운명의 사제지간이신 또 최태훈 감독님은 또 이틀 전에 생신이셨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신 지 이틀 정도 되셨다고요. 네, 미역국을 2번 먹었고요. 오늘 승원이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집으로 갈래요?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머머. 되게 갑자기 이승원 선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네, 충격적인 한마디. 왜냐면 감독님이 전혀 예상 못했던 멘트를 던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승원 선수가 지금 귀 있는 쪽 여기가 약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귀 빨개지는 건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죠. 네. 자, 뭐 아이러브 발리볼님께서도 감독님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최태훈 감독님 그저께 생일이셨어요. 뭐 함께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정신없이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신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히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인터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감독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승원이가 슬퍼하는 게 근데 승원이 그 이름만 나와도 계속 울컥댔던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승원이가 그 비시즌부터 계속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부상당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고생하고 또 리그전 들어와서 또 많은 질책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렇군요. 또 이승원 선수는 또 감독님이 그렇게 또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 감독님이 이렇게 우시는데 승원 선수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네요. 이 클립이 또 그쵸. 네,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모르셨죠? 저는 이제 그때 감독님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바로 했으니까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기뻐서 웃고 있었는데 감독님 그 시간에 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영상을 좀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라카에서 봤는데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조금씩 계속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승원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거 요새 말로 박제라 그러거든요. 그 우시는 모습 아니면 그 멘트 하시는 모습을 아마 팬들이 짧은 영상 클립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뭐 나중에 감독님이 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뭐 이런 게 뭐 팬들 자일즈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아마 그거 올리는 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죠. 사실 좀 TMI인데 제가 듣기로는 또 최민우 선수가 그 영상을 하루에 한 100번도 넘게 본다고. 이건 너무 감동적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인터뷰다. 감독님이 그 기자들,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 인터뷰 말고 저희 취재 기자들하고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원 선수 계시지만 감독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자면 승원이가 이런 모습을 연습 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습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 모습이 나왔다. 원했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멘트가 결국 이제 뭐 취재 기자들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기사로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단순히 그 멘트가 이승원 선수뿐만 아니라 그 현대캐피탈에서 지금 뭐랄까요, 주전 선수들이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선수들 모두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거니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플라이님께서도 오늘도 눈물 각인가, 뱁새님께서 운 감독님 울음 박제, 듀아님께서도 감독님 별명 웅보 됐어요. 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한순간에 이 최태웅 이퀄 눈물이 돼버렸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괜찮으실까요? 저는 끝나고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저 자신도 좀 부끄럽기는 했는데 또 승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봐라, 나는 나는 죽겠는데 요거 우승하게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요것 봐라. 네, 정말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또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차분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스포츠에 들어오셔서 배구 탭에 가시면 V리그 토크쇼 하이라이트 클립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재밌는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해둘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닥터모드 스킨 에너자이저,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애슬릿을 위한 애슬릿 스토어가 함께합니다. 저희 V리그 토크쇼는 협찬과 후원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애슬릿 미디어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순서를 좀 안내해드리죠. 오늘 현대캐피탈의 이번 시즌 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챔피언 결정전 그 포스트 시즌 뒷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많은 팬분께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최태훈 감독과 이승원 선수의 팬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지금 계속 댓글 열심히 읽고 계신데 읽고 싶으신 거 있으면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혹시 뭐 딱 눈에 띄는 게 있다고 하거나 하면 바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침 JISE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혹시 계약하셨나요? 그쵸, 이승원 선수 FA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는 기사로도 안 나왔어. 이거는 구단 협의된 거야 지금? 왜냐면 FA 얘기 안 했거든. 여기서 막 얘기하면 어떡해. 단독! V리그 토크쇼 단독! 단독 드디어 나왔다. 단독. 나왔다. 이승원 선수 아니, 상대와 아까 함께한다. 전까지만 해도 다른 데 간다 그랬는데. 다른 데랑 계약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랑 계약됐다는 거였어? 계약했습니다가 현대가 아니라 저는 현대캐피탈이 좋습니다. 네. 아까 귀에 이어서 볼까지 봐야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아직은 구단에서도 공식 발표가 왜냐면 아직 안 했어요. 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V리그 토크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승원 선수의 입을 통해서 직접 현대캐피탈이 남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러브러브님께서도 계약 성공, 모모님께서도 2올 단독 이렇게 축하하고 계신데요. 역시 이승원 선수는 현대캐피탈과 함께 해야죠.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승원 선수가 직접 현대캐피탈에 남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니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자몽몽이님께서는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주현님께서는 사고 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이승원 사고 쳤다. 네. 구단의 극비상을 그러니까요. 누설해버렸다. 네,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만 쉬었다가 잠시 후 일부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위해선 결국 회원가입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일이 가입 정보를 입력하는 게 귀찮거나 모르는 사이트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싫어 가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이버 아이디만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어 쇼핑몰의 가입자 수 증가는 물론 매출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해보세요. 당신에게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네, 이승원 선수가 사고를 친 가운데 지금 많은 팬분께서 이 환영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19,000 돌파, 2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분들 덕에. 평소에 좀 저희들한테도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래도 이 두 분과 함께 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또 오늘의 방송을 또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8-2019 시즌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한 시즌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이 있었던 만큼 정말 그 속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마침내 또 이뤄낸 성과에 더 크게 웃을 수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어벤져스 멤버다 이 말이 가장 줄을 이뤘습니다. 감독님, 시즌 전에 이 전광인 선수와 함께 할 올 시즌을 좀 그려봤을 때 좀 어떤 마음이 가장 드셨나요, 솔직히? 오히려 저보다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제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벤져스라는 그런 타이틀 아닌 그런 타이틀이 저는 뭐 부담보다는 오히려 더 좀 더 기분이 좋은, 그래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선수들이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 지지난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공격수들의 멤버진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격수들을 활용하는 세터 입장에서는 뭐 잘하면 본전, 못하면 또 되레 욕을 먹는 그쵸. 그런 좀 입장이 됐었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우선 공격수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잘하고 싶었는데 또 마음처럼 또 안 되더라고요. 또 배구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또 길하는 것도 있고 좀 많이 그런 거에 눌려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많이 도와줘서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형들이 많이 이끌어줬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마음같이 잘 안 될 때 좀 누가 가장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우선 성민이 형도 그렇고 영석이 형도 제일 고참으로서 많이 도와줬고 또 영석이 형이랑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많이 방에서 일부러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영석이 형이 많이 더 많이 다가와줬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근데 이게 사실 요것 봐라. 지금 요것 봐라에 지금 굉장히 열풍이었는데 네. 감독님도 이번에는 네. 나 아니냐라고. 사실은 근데 이 어벤져스 굉장히 좋은 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은 빛인데 이 밝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냈지만 분명히 감독님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야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주장인 문성민 선수가 사실은 그런 좀 짐을 좀 짊어지고 좀 잘 버텨준 것 같은데 네. 감독님 사실은 좀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좀 뒷이야기 같은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이가 초반에 그 스타팅으로 그 못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 이제 단장님하고 이제 우리 사무국장하고 정말 그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 혼자 물론 코칭 스태프에서 결정을 했지만 성민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또 팀 분위기나 또 이런 문화 자체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성민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일단 심리적인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승원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너무 안 나온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질타도 많이 받고 했던 거를 좀 기억하는데 그래도 연습할 때만큼만 뭔가만 조금만 느낌만 잡으면 시즌 후반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다 돌아오면 뭔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는 했었죠. 사실 이 전광인 선수 영입에 대해서 뭐 사실 좋은 선수가 많을수록 좋은 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았었잖아요. 뭐 좀 뭐랄까요, 이게 욕심이 좀 화를 부른다에 대한 뭐 이야기도 분명히 솔직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좀 그럴 때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하셨을까요? 네,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시즌 초반에는 둘은 같이 못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 결정하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들었었고 차츰 성민이가 레프트 포지션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기간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승원 선수는 이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습할 때와 실전이 좀 달라서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왜 이게 좀 안 나왔을까요? 그게 제일 저게 좀 자신에게 화나고 답답했던 것 중에 제일 그게 하나인데, 그리고 제일 듣기 싫었던 말들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연습용이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또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깨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세터는 사실은 약간 그 성격이 맞아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약간 그 또르기 같은 게 좀 있어야 자기가 좀 그 밀고 나가서 좀 그런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좀 이끌어가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승원 선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승원 선수가 버텼고 그리고 또 감독님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결국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승원 선수가 올 시즌 특히 봄 빼고 때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한 평가. 정규 리그 때 사실 이승원 선수는 솔직히 못 믿어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봄 빼고에서만큼은 팀에서의 가장 좋은 활약은 빗승원이었다. 빗승원이었다. 빵 터지신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승원 선수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정말로 이제는 정말 현대캐피탈의 주전 세터로서 걸맞은 약간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팬들도 이제는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게 단순히 우승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감독님에게도 또 팀에게도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승원이한테 정말 미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6라운드 마지막 부분에 후반에 승원이가 자꾸 근육 경련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그 경험으로는 우황청심원을 좀 먹으면 네, 좀 그 경련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 제가 그걸 먹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경기력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운돼서 내 1년치의 그 생각이 승원에 대한 기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여기서 저 나름대로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 했는데 내려놓는. 네. 했는데 그날 이제 경기 끝나고 승원이한테 승원아 그거 먹으니까 좀 이상하냐? 어떠냐? 그랬더니 감독님 저 이제 안 먹고 할래요 그러더라고. 너무 다운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차전부터 그거 안 먹고 하면서 이제 날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승원이한테 우황청심원 때문이었다. 너무 미안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전환점으로 된 거 맞지 않냐? 결국은 약간 이게 길이 돌아갔는데 결국은 내 덕이지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감독님 경기 끝나고 이제 잠깐 저를 부르셨는데 너무 무슨 얘기를 드릴지 몰라가지고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경기력이 또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우황청심원 얘기 하셨는데 또 괜히 우황청심원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핑계를 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플라이님께서 청심환이 잘못했네. 러브러브님께서는 안 먹고 나르기 시작했다. 에이유님도 청심환이 잘못한 걸로 하자. 그렇죠. 이게 청심환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긴장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어쨌든 뭔가 안정을 시키는 건데 사실 그런 큰 무대에서는 뭔가 피가 끓어야 자기가 가진 기량도 좀 더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도 청심환이 잘못한 걸로. 하지만 기승전 내 덕이다. 그렇죠. 저는 잘 들었는데 감독님이 결국은 나 때문에 너 잘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페리얼 마인드님께서도 내 덕 태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감독님 한 시즌을 믿어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얼마나 이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 때 이 보여준 경기력이 분명히 언젠가는 시합에서 나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요? 그게 평소에 그런 승원이가 다른 선수들 잘 때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고 또 저녁 시간에 야간에도 훈련을 계속하고 이런 면들을 꾸준히 봤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언젠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올 시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이렇게 지켜본 그 승원이는 저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렇게 어떤 계기를 인해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꾸준히 계속 했었었죠. 뭐 이승원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뭐 분명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청심환? 뭐 터닝 그런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항상 마음속에는 잘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서 운동을 항상 했고 뭔가 좀 플레이오프 오면서 좀 더 많은 상상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말씀하시면 4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셨다고 했지만 현대캐피탈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승원 선수는 사실은 애증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김호철 감독님 계셨을 때부터 기회를 받았던 선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태원 감독은 이승원 선수가 오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전 좀 이렇게 됐던 관계였기도 했고 그 정도로 이승원 선수가 기대가 컸는데
이게 터졌으면 하는데 그게 안 터지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지면서 팬들도 기대가 엄청 컸는데 점점 이승원 선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용인가? 약간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정말 뭐랄까요? 백조가 된 오리가 백조가 된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카드 경기 앞두고 손가락 찢어졌었나? 하여튼 뭐 그런 적 있잖아요. 1라운드에. 네. 사실 그때가 저도 올 시즌에도 만약에 이승원 선수가 터지지 않으면 팀에서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시즌 초반에 그런 부상을 당하면서 왜냐면 세터는 특히도 손 여기가 중요한데 굉장히 민감한 부위를 다쳤잖아요. 그러면서 운도 안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이승원 선수는 좀 어땠습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다치는 게 제일 좀 힘들고 좀 이겨내기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때는 또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시즌 전에 여름에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이렇게 또 갑자기 손을 다치게 돼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고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겨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큰 부상이지. 너가 2주를 넘겼는데. 아니 그 손 좀 보여주세요. 그 황금 손 좀 보여주세요. 이 흉터가 이제 잘 꼬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사실 그 이후에 이승원 선수가 뭐 복귀한 후에도 사실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왜 자꾸 최태훈 감독이 이승원 선수를 감싸냐. 솔직히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나요? 일단 뭐 이원중이라는 세터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일단 신인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현대캐피탈의 그런 시스템을 바로 이해하고 토스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일단은 승원이가 어쨌든 올 시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기 감각이나 이런 리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원중이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 또 시간이 있으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판단을 해서 이제 승원이를 계속 기용하게 됐죠. 지금 댓글창에 네. 그 당시에 이승원 선수를 욕했던 네.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네. 급 사과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미안하다고. 그중에 데이지님께서 이승원 욕해서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 응원한다고 많은 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뱁새님이 네. 손에서 고생한 흔적이 보인다고 이승원 선수. 네. 이거 카메라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시면 나오죠. 네, 나오죠. 네, 지금 27살이죠? 네네. 27세. 네. 27살인데 고생한 손. 그러니까. 감독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더 고생하신 손이잖아요. 더 고생하신 손. 자, 정말로 이 이승원 선수의 손이 네. 또 최태훈 감독님의 손이 한국 배구의 지금을 있게 했고 또 과거를 이끌어왔던 정말 황금 손입니다. 정말 저 두 분의 손이. 사실 근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시즌 중에 인터뷰를 치르시면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이제 승원 선수의 멘탈에 대해서 많이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잘하든 못하든 자꾸 좀 의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요? 네. 솔직히 그런 비난들이 이제 의식이 안 됐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네. SNS도 닫고. 팬들이 SNS 좀 하라는데. 그 정도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좀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진짜 그거에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팀원들마저 만약에 외면하고 그랬다면 많이 못 버텼을 텐데 형들이나 후배나 친구나 뭐 많은 스태프이나 뭐 코치님 감독님이 너무 잘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그 버티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님께서도 이승원 최고 짱짱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사실 이승원 선수가 경기 운영이나 이 토스에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모자란 시간들인데 좀 그런 외적인 것들, 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옆에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시켰어요. 정말 운동하기 싫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시켰고 분명히 지금 하는 훈련이
진짜 어려울 때 팀이 어렵고 정말 중요할 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모질게 시켰죠. 근데 그 시즌 후반까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승원이가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최태훈 감독과 이승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올 시즌 또 더불어서 현대캐피탈의 한 시즌 사실 절반이 뭐 이승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만 이후에 그 외에도 사실 선수들의 뭐 부상 때문에 좀 걱정도 많기도 했었어요, 감독님. 진짜 올 시즌 왜 이렇게 다치는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또 부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 또 다칠까봐 그런 생각,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연속이었는데 배구에 제가 집중을 해서 이런 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좀 힘든 시즌이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사실 이겨낼 것 같으면 또 이제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좀 그런 상황들을 반복을 하면서 또 이제 감독님이 좀 싫어하시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또 이걸 써주셨는데 안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 못 살려요. 네. 감독님이 좀 한번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사실 대본에 좀 써있긴 하거든요. 네. 감독님의 명언 릴레이. 뭐 가볍게 제가 뭐 하나 따라가자면 전광인 너 왜 왔어? 뭐 이런 것부터 있고 시작해서. 근데 뭐 사실 감독님이 이런 걸 딱히 뭐 의식하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계속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강이 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꺼내느냐. 그렇죠. 뭐 그건데 감독님이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금이고 옥인 거죠. 사실 이승원 선수 저희가 뭐 선수들 통해서 감독님이 이런 명언들을 하실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거 몇 개야, 그죠? 몇 개야? 이걸로 항상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밖에서 손가락 피면서 몇 개냐 물어보고 친구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듣는 입장이 또 어떨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되게 정신없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코트 안에서는. 정신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또 감독님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감독님도 같이 이제 선수도 하셨고 감독님이시지만 얼마나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속으로 화도 나시고 기분도 좋으시고 좀 그런 것들을 감독님의 나름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질책은 사실 선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코트장에서 이렇게 작전 타임하러 나올 때는 이제 그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감독 얘기를 들었을 때 앞에서는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들어가면서는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선수들이 긴장도 되고 왜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도 하려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작전 타임이 있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질책을 할 때가 있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광이 왜 왔어? 그리고 어린 선수도 있는데 여코치님한테 여코치님을 한번 확 이렇게 화를 버럭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개인적 느낌입니다만은 특정 선수가 못한다라고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선수들이 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코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했던 플레이를 해라.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선수들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그 정신없는 와중에 딱 전해지는데 딱 그 울림이 있다는 것은 감독님 그 비결이 뭐 독서입니까? 뭔가요? 개인 코칭입니까? 네. 아니요, 그냥 저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책을 조금 읽긴 했는데 그거는 뭐 한 2년 지도자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되게 제 기본적인 게 다 없어졌고 지금은 뭐 그냥 뭐 살면서 이런 경험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순간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사실 뭐 가장 지금 댓글창이 뜨거워진 순간이 아무래도 명언 얘기를 할 때 네, 아이러브 발리블님께서도 해야죠 얘기를 해주셨고 아름님께서도 좀 면역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단연 최고는 기적은 일어난다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챔피언 결정전 이야기, 포스트 시즌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장 또 줄을 잃었던 게 이제 한 시즌 동안 이승원 선수가 정말 힘들었다. 옆에서 또 최태훈 감독이 열심히 도와줬다. 인 건데요.
한 시즌 동안 나에게 수많은 질타를 했던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이승원 선수. 감독님 지금 못 보셨죠? 조용히 이승원 선수가 저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왼쪽 보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원 선수가 말하기도 전에 왼쪽을 지그시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을 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분이고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질타를 한 사람이 최 감독님이 되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송 끝나고 이렇게 두 분이 그냥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또 한 시즌 또 그렇게 수많은 의심을 보낸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죠. 드는데 시즌 끝나고 술을 많이 먹으러 다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승원이한테 오히려 더 준비를 하고 다음 시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놀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여기에 만족하지 말자. 진짜로 제가 최태웅 감독님이 우승한 감독님이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 양반 독한 양반이구만 이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시즌이 다 끝났는데 어린 선수들을 휴가를 주셨어요. 이달 말까지 휴가를 주셨어요.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이차, 그러니까 연차가 좀 있는 형들, 뭐 정광인 선수라든지 뭐 신영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휴가를 안 보내고 캐슬에, 그러니까 훈련장에 남겨서 마무리 훈련까지 시키고 그리고 나서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감독님이 확실하게 우승은 우승이고 다음 시즌 준비는 다음 시즌 준비구나, 이거 확실하게 좀 선을 그으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프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감독님께서도 이제 한 해 한 해 감독으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시면서 배우는 것도 계속 있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년 끝나면 이제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게 뭐 단 하루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 시즌 안 됐던 부분 단점들을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시즌 끝나자마자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하면 할수록 감독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배울 게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또 뭐 임페리얼 마인드님께서도 이제 통합 우승에 대한 또 발걸음을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시즌을 좀 돌아봤습니다. 팝콘님의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원아, 욕하고 비난한 거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죠 이제? 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한 시즌 정리해봤고요. 저희 또 한 번만 쉬었다가 저희 잠시 후 2부 봄 빼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이버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마다 원하는 콘텐츠는 다릅니다. 알아서 척척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어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통해 관심사를 분류하고 선택했던 콘텐츠를 분석하여 흩어져 있던 관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용자에게 자동 추천합니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용자의 인기 컨텐츠까지 함께 추천받아 정보가 더욱 다양하고 유용해졌습니다. 문서 임베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내 관심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는 에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네, 미아님께서 승훈 선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미니라님께서도 욕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러브러브님께서 빅승원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댓글은 뭔가요? 소정님이세요. 네. 이승원 체크셔츠 안 입으니까 좋구만. 체크셔츠를 많이 많이 입으세요?
아니요, 이번 주 본사 갈 때 한 번 입었습니다. 남방. 네. 그게 사진이 좀 많이 찍혔나 보네요. 네. 밝은 날님께서 생일 축하해 이승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아님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카메라 앞에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독님 너무 감독님 떨떠름한 지금 표정. 감독님 지금 댓글을 너무 진지하게 보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시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감독님 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거 몇 명 들어왔는데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이게 옆에 있어요. 옆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본 그 나오는 창이랑 약간 가려져 있어서. 지금 54,000명. 대박. 아니래 지금 난리 났어. 이승원의 체크 사랑에 대해서 지금 팬들의 더 스파이크 때도 입었었대요. 지금 뭐 할 때마다 체크를 입는다고. 네, 맞아. 네. 체크 성애자라고 이야기를. 오늘은 체크 셔츠 아니고 이제 말끔하게 그냥 티셔츠에 항공 점퍼 이렇게 딱 입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이 본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감동의 스토리. 그야말로 많은 이야기를 남기면서 현대캐피탈이 마침내 플레이오프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꺾고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챔피언 결정전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만 일단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볼까요? 사실 아가메즈 선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감독님. 그리고 아까 우영충 신문 얘기도 살짝 했지만 그 첫 번째 경기는 정말 힘겨웠습니다. 그때 딱 경기 끝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승원이도 그렇고 원중이도 그렇고 두 명의 세타가 경기력이 참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래도 옆에 있던 그런 고참 선수들의 그런 공격력으로 좀 그거를 잘 이렇게 보강을 해줬던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한 점 차로 마지막 매치 포인트를 쥐고 있었는데 그게 상대팀의 범실로 인해서 역전이 돼서 이겼던 그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월영 선생님께서도 그 플레이오프 1차전 5세트 14대 13 우리카드의 매치 포인트일 때가 어땠는지 또 궁금해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 같이 봤던 기자들도 그렇고 그 상대 선수의 서브 범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감독님 그때 그 상대 선수 범실로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좀 그때 생각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이거 이렇게 된 거고 사실 경기력이 그때 뭐 파다르 선수도 그렇고 뭐 특히나 두 명의 세타가 그 중심을 못 잡은 상태여서 그 위기 상황 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자, 그렇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미궁 속에 빠진 채로 2차전에 넘어갔는데 감독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다르 선수가 아예 못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실 플레이오프 3차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이 허다르와 이승원 선수가 또 한상호흡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파다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내가 또 이제 다시 공격 패턴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됐을 텐데. 처음에 저희는 이제 그 경기 있는 날 엄청 늦게 알았어요. 한 4시쯤에 알아가지고 또 그랬는데 좀 그래도 어려운 경기가 되겠다 했는데 또 이제 저희끼리 간식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형들이 오늘 더 재밌겠다 이러고 딱 간식을 먹고 다 나가서 저희가 다 이제 경기를 준비했는데 자, 그 말대로 더 재밌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더 그런 형들과 선수 간의 믿음이 정말로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현대캐피탈이 위기잖아요. 분명히 그때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취재 기자들은 이제 사전 인터뷰가 있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파다르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속으로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사실은 그런 내색을 표현을 안 하시고 허수봉이 나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약간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파다르가 없이 허수봉이 나가지만 우리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솔직히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3차전을 가면 우리 경기력이 어떻게 또다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좀 숨기려고 많이 했죠. 그런 감정들을.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또 선수들이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국내 선수들이 들어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수들한테 좀 전달을 했고요. 사전에 그 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선수들이 편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뭐 LSY9님께서도 2차전 진짜 허수봉 선수와 이승호 선수의 인생 경기였다. 버럭 소녀님께서도 이 허다르 봉다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보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좀 충전이 된 그런 계기가 좀 됐었을까요? 플레이오프 2차전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경기를 하기 전에는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날도 많고 안 될 것 같은 날에도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온 날이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아직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걸 아직 좀 세팅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도 전에도 그냥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 그래도 더 큰 경기 때문에 더 준비 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똑같이 경기에 임했는데 경기력이 또 좋게 나와서 그래도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기억해 보니까 분명 그 경기 끝나고 모두가 관심이 이제 허수봉 선수한테 갔잖아요. 그 허수봉 선수한테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이런 뒷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승원 선수한테 더 공 좀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면서 승원 선수도 그렇고 또 허수봉 선수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또 둘이 또 잘 맞았고 그러면서 좀 현대캐피탈이 좀 좋은 흐름으로 챔프전까지 갈 수 있는 또 그런 비결이 됐다고 저는 선수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수봉이가 경기하기 전에 형들이 야 넌 들어가서 막 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수봉이가 막 진짜 막 해야지 하고서 막 했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가라앉혀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감독님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쿨하게 인정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는 그냥 허수봉만 보였습니까? 그때 수봉이도 일단 많이 보였지만 그때 또 얘기를 하자면 그때 1세트 마지막에 2단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제가 수봉이를 하나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들 판도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의 그때 반응을 못 봤죠. 못 봤는데 이제 제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돌리시면서 그래서 들으면서 와, 이 점수가 이제 실점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그때 생각이 좀 아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감독님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 정말 예상치 못한 플레이오프 2차전을 거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단기전에서 이제 또 세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선수 선수는 올 시즌 사실 한선수 선수도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올 시즌 정말 나름대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승원 선수가 맞붙는 거에 대한 그 자체에 비교해서 확실히 밀렸던 건 사실이고 저는 사실 그게 연봉 차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냥 표면적인 무게감의 차이 그걸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한 선수랑 한 선수 선배랑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누구나 저도 선수형 경기를 항상 보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뭐 경기 전에 뭐 한 선수랑 이승원이랑 싸운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저는 그냥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이 싸우는 거지 그냥 세타도 한 포지션은 1부이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이 더 잘하면은 그걸 또 더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생각을 안 하고 경기를 했어요. 감독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셨나요? 그냥 미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있었죠. 사실 뭐 기량으로 보면 승원이가 뭐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하면서 그냥 미쳐버려서 그냥 더 그냥 날뛸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했죠. 정말 이 경기도 얼마나 몰두를 했는지 아이러브 발리볼님께서 이승원 선수 발이랑 머리 상태를 꼭 물어봐달라고 1, 2차전 때 너무 아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록석에 한번 과당했고 책상 예. 그리고 그 광고판 한번 넘어갔고 네. 머리 부닥쳤을 때 정말 아팠어요. 머리가? 네, 머리는 진짜 아팠는데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충돌하고 이랬던 거가 지금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데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토스가 바뀌고 그러진 않았어? 감독이 저한테 장난치는 게 이제 머리 부딪힌 이후로 투수를 잘한다고 머리를 보호하고 다니라고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됐을 줄은. 그 다음에 또 광고판 넘어가는 건 진짜 아찔했어요. 따라가지 말지. 근데 이제 공이 딱 뜨는 순간 되게 그 순간에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는 광고판이 있고 그래서 갔는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뭐 그냥 넘어가서 누워있다가 좀 쉬다가 이렇게 와서 바로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거를 보여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감독님으로서는 어쨌든 코트 밖에 그러니까 벤치에 계시지만 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아마 그런 모습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선수들이 그런 모습은 좋은데 승원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불안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얘기를 해준 건데 그 광고판을 넘어갔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갑자기 트레이너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경기 끝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제 선수들 걱정이 돼가지고 승원이한테 이게 광고판 뒤로 딱 가서 봤더니 그 누워서 웃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종이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 2차전 때 제가 머리를 받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머리가 아파서 그래도 경기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일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좀 쉬어 앉아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때는 진짜 아팠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바로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근데 한 번 더 그걸 경험하게 나니까 딱 그때 넘어서 좀 이제 좀 한 번 쉬었다 이제 들어가려고 누워있던 그런 내 속 태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그것도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인 거니까 거기에서 좀 한 바퀴 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순간적으로 또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모두가 웃고 계십니다. YYY님께서 관승원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다고요? 아니 진짜로 그게 감독님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보는 모든 그러니까 경기장에 계시는 팬들 또 중계로 보시는 팬들 모두가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는데 거기서 혼자 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피해서 웃고 있었다는 소문이 좀 정말 이 보통 그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 심장이 크다. 심장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승원 선수가 정말 심장이 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서 알았습니다. 이응이응님께서도 밀당의 고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꼬마별님께서도 이 허슬 플레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호레시님께서 최태훈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배구에서 전승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좀 뭐 만약에 플레이오프는 뭐 어느 정도 가고 챔피언 결정전은 좀 어느 정도 가겠다. 플레이오프는 그 좀 자신이 있었는데요. 플레이오프는. 근데 챔피언전에서의 그 대한항공 팀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그 선수들의 구성이 정말 빈틈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전 안에 끝내지 않으면 5차전 가면 우리가 좀 힘들고 무조건 이기려면 4차전에서는 끝내야 되는데 3대0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3차전에서 조금씩 막 가스파리니 선수가 올라오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했던 게 여기서 뒤집히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게 가장 제가 두려웠던 부분이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플레이오프 때부터 그 분위기가 상승이 돼서 정말 선수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그게 끊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걱정이 제일 많았었죠. 자 그런데 그 분위기를 좀 이겨냈습니다. 선수들은 코트 안에서 좀 그런 걸 느꼈을까요? 아 여기서 넘어가면 우리도 힘들 수 있다. 많이 힘들어지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 2차전보다 3차전이 더 좀 신경 쓰이고 더 솔직히 부담됐던 경기 같은데 근데 선수끼리 그런 대화는 잘 안 했어요. 그냥 오늘 경기 재밌게 하자, 잘하자 이런 말만 했지 뭐 오늘 지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3차전을 이겨냈는데 그 전에 또 저희가 아까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었죠. 월영 선생님께서 챔프전 이야기를 하면 1차전 5세트 6대9에서 뒤집은 것.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솔직히 저는 이제 기자들 중 현장에서 보는 기자들 중에는 네. 그 중계를 같이 보면서 왜냐면 이제 본인이 보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계를 들으면서 보는 분인데 저는 사실 중계를 안 듣고 경기를 집중해서 보는데 감독님이 작전 타임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네. 정말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경기가.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와 뭐지?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로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어요. 좀 쭈뼛 섰습니다. 머리털이. 네. 너가 얘기해봐. 딱 6대9 상황. 6대9에서 갑자기 작전 타임 딱 너 기억 안 나지?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빨리 기억을 더듬어봐. 기적은 일어날 거다라고 막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땠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저희도 선수 간에 좀 기세랄까? 그 코트 안에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좀 끈끈했기 때문에 좀 쉽게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지지 않겠다라는 저희만의 또 자신감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감독님이 그런 작전 타임 때 저희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또 더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그때 선수들의 눈빛이 질 것 같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자 이런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6대9가 이 석점 차가 뭐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이 5세트라 사실 이제 15점 상대가 15점 이제 근방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 이후에 막 문성민 선수 막 서브가 뭐 사실 뭐 문성민 선수가 올 시즌 활약이 뭐 부족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문성민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약이 정말 이 쫙 앞 농축이 돼서 본배구 때도 정말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감독님 예전에 챔피언 결정전 할 때 이제 문성민 선수랑 막 눈물도 흘리시고도 하셨었잖아요. 뭐 이번에 좀 챔프전의 문성민의 활약이 좀 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조금 더 성숙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팀 플레이도 이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즌에 포지션을 레프트 쪽으로 바꾸면서 조금씩 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우리 팀 마지막에 그런 팀의 무슨 뭐 범실이나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좀 조화가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 이렇게 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활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너무 현대캐피탈이 너무 사기팀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 원팀이 가능하느냐. 사실 모두가 추구하지만 이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배구뿐만 아니라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의 현대캐피탈만큼은 정말로 감독님이 구상했고 또 원했던 대로 물론 뭐 과정이야 뭐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하지만 좀 결과적으로는 목표했던 바를 이룬 것 같아서 또 더 좀 뿌듯한 그러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과정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더 좀 뿌듯한 그런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 선수들이 그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 또 그런데 또 집중을 또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나 대화를 했을 때 잘 받아주는 이 지금 선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 이제 보면서 좀 교훈을
이런 분위기에 이제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교훈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 시즌에 참 여러 각도에서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배구 동영상을 모니터 6개로 보시면서 다른 종목까지 챙기신다고요? 그건 기사나 뭐 동영상 짧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V리그 보시고 네. 세계 배구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 그러니까 진짜로 감독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네. 감독님이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고민할까를 굉장히 그 영상 6개 모니터를 풀로 돌려가면서 보신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어서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양반이구나라고 느낀 게 감독님 그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스트레스는 그럼 어떻게 푸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외국 배구 영상 봐요. 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질리고 또 질리네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무언가에 몰두했을 때 지치거나 힘들면 그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저분은 배구에서 지친 걸 배구로 푸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5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올 시즌 빼고 제가 배구 인생만 봤을 때 배구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오히려 오해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로 제가 에이전트인 줄 알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배구 영상 그 하나만 보려고 그러다가 외국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했던 그런 게 지금 지도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올 시즌에 이상하게 이제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적어보고 싫어하는 걸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고 좀 이렇게 쉬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리스트를 딱 적어봤는데 거기에 배구 영상 보기가 딱 1번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잠시 좀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영상을 보면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 또 봐야 돼,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또 분석해야 돼, 이거 해가지고 애들한테 또 알려줘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경기를 좀 많이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일본 리그 뭐 어디가 1등하는지 뭐 러시아 이쪽 뭐 이런데 뭐 리그 이렇게 보면서 조금 머리 식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감독님 별명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진짜로 배구 홍길동이라고 기사에도 쓴 적이 있어요. 배구 홍길동이라고. 감독님이 분명히 현대캐피탈만 보시기에도 바쁘신 분인데 국가대표팀 경기 보러 가시고 또 유럽으로도 또 경기 보러 가시고 또 이러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뭐 종목을 막론하고 프로스포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시는 분들의 그 감독님들 공통점이 공부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좀 공통적으로 맥락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최태원 감독님 정말 공부하는 지도자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플라이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막말이야. 배구 영상을 보지 말랬더니 국내 배구 영상을 안 보고 해외 영상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세계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점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구에 몰두해 있는 감독님을 보시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뭔가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정말 이게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거의 이제 방에 불 꺼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샷 원킬님께서도 감독님으로부터 좀 인생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팬도 계시네요. 네, 사실 이게 감독님께 뭐 배구를 일단 가장 많이 배워야 되지만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복이잖아요. 좀 감독님께 크게 좀 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뭔가 노력하시고 제일 큰 게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시는 자세가 제일 저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정말 감독님은 1부터 10까지 다 배구에만 정말 이렇게 배구에 죄송합니다. 말을 더 듣는데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배구에 미친 자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감독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독님 배구 말고 혹시 다른 거 좋아하는 건 없으세요? 딱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요즘에 휴가 때니까 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배구 말고 지금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네,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막 감독님들 골프도 치시고. 골프 못 쳐요. 네. 골프도 안 치시고. 네. 배구만. 네, 배구만.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외국 배구 영상 보기. 그러니까 특히 우리 선수들 영상 보기, 취미 외국 영상 보기. 이렇게 휴가 되면 쉬는 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랑만 이제 PC방을 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데리고 가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애들하고 가면 애들 이제 신나게 이제 게임을 하고. 설마. 그 한 100 몇 대 되는 그런 그 PC방 있는 컴퓨터에 저만 빼고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선수 때 어렸을 때는 되게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PC방 데려가서 거기서 배구를 보신다고. 왜냐면 배구는 내 인생이니까 배구를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창피해요 그게. 그 틀어놓으면 다들 막 게임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럼요. 감독님도 배구 영상 보시면 소리 지르고 라면 드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륨을 조금 크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박윤님께서도 마린못, 오렌지님께서 하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PC방에서 배구 본다는 얘기에 진짜 제발. 감독님 제발 좀 막 이런. 네. 혹시 분당에서 배구 보는 사람 있으면 저일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의 대기 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C방에 혹시라도 배구 소리가 난다. 최태웅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감독님은 천안에 있는 감독님 방에서 모니터 6개로 배구 영상 보고 계신다는 거. 6개로 보고 계신다는 거. 자, 저희가 이렇게 본배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또 주셨기 때문에 끝으로 3부에서 감독님과 이승원 선수에게 궁금하신 질문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사실 이 본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하면서 이승원 선수에게 조금 예민한 질문입니다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카드랑 경기할 때 어떠셨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또 공교롭게도 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저는 민감한 감독님에게도 그렇고 이승원 선수에게도 그렇고 좀 들으면 기분이 상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궁금했던 거라서 물어본다면 노재욱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감독님에게도 그렇고 이승원 선수에게도 그렇고 더 이기고 싶었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노재욱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많은 팬들이 왜? 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의견으로 이승원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야? 라는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정규리그에서는 잘 버텼고 이제 본배구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더 이승원 선수로서도 좀 이겨보고 약간 그런 세간의 평가를 좀 깨고 싶었다거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을 것 같고 감독님도 좀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이승원 선수에게 노재욱은 어떤 존재인가요? 노재욱 선수는 KISI님 그런 또 질문이 질문을 있네요. 주셨습니다. 재욱이 형이랑은 뭐 많은 분들이 현대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뭐 초중고 때부터 항상 저 반대편에서 연습 게임을 많이 했고 시합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팀에 있을 때는 같은 팀원이었고 또 그냥 또 이제 재욱이 형이 다른 팀 가게 되었지만 또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어릴 때와 똑같이 그냥 상대 팀이 있는 세터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냥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이승원은 애늙은이다. 이런 왜냐면 애늙은이 같다는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승원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승원은 애늙은이에요. 걔는 그냥 뭐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역시나 약간 애늙은이 같은 대답을 그저 상대 팀의 상대 코트에 있는 선수일 뿐이다. 사실 이게 부글부글 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속이 끓을만 하죠. 네. 끓어? 안 끓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심 사실 뭐 감독님도 그 얘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뭐 결과론입니다만. 전 어쨌든 보호 선수에 그 보호된 선수가 있고 보호를 못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게 재욱이가 선택이 된 건데 오히려 우리 그 구단에서는 재욱이가 가서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더 가져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배웠던 거 가서 또 자기 기량을 펼치면
그만큼 또 우리 구단에서도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재욱이도 그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팀을 옮기게 돼서 또 가서 또 지금 잘하고 있어서 예, 박수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감독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싸웠을 때만 이제 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노재욱 선수가 현대캐피탈을 떠나게 됐다라는 소식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노재욱 선수가 현대캐피탈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냉정하게 계셨는데 솔직히 노재욱 선수가 나가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보내시는 입장에서도 정말 보내고도 잘 보냈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보냈다고 하긴 뭐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노재욱 그쵸. 선수를 선택을 해서 어쨌든 가게 됐지만 이제 밖에서 그냥 그저 바라보는 이제 팬의 시선에서는 이제 이승원 선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이제 커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노재욱 선수가 없이 그쵸. 이제는 온전히 또 사실 이제 신인 드래프트 전에는 정말 혼자였으니까 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기회도 왔다고 생각했고, 네, 기회도 왔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또 재혁 형이 또 하고 간 게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하루하루 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 기회를 너무 제가 잡으려고 너무 막 욕심을 내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역시나 애늙은이다운 대답입니다. 아까 어떤 페북에서 애늙은이에서 그러니까. 점점 아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승원 선수는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업이 될 때도 있고 다운이 될 때도 있는데 정말 약간 그런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옆에서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업이 막 되고 있는데 부상당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때도 시즌 시작하기 코보컵 전에도 발목 부상을 당하는 거죠. 네. 한창 그때 훈련 많이 하고 몸 좋았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죠, 승원이. 그럼 감독님이 승원이가 많이 업이 됐구나라고 느낌이 오시면 조심스럽게 우황청심한 하나를 정도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먹기 싫습니다. 자, 이 시간과 동시에 저희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이 숫자를 제가 보다니요. 6자리. 6자리. 이게 다 현대캐피탈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모아주신 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감독님 뭐 분당 PC방 얘기했더니 지금 댓글창에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팬들이 한번 정모하자고 PC방에서 PC방 정모하자고. 배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자고 지금 밝은 날님, 네. 버럭소녀님 지금 분당 살고 계신다고. 네. 정모. 어떻게 PC방에서 다 같이 배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쫓겨날 것 같은데. PC방에서는 어쨌든 자리를 채우고 그러니까 뭘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뭐 배구 동영상을 보든 어쨌든 자리를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름 한번 걸고 배구 PC방에서 배구 볼 사람 모여라 뭐 이런 거 분당에서 현대캐피탈 구단에서 한번 추진해 주세요. 네, 지금 분당에서 듣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이 10만이 넘었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관심, 정말 많은 질문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팬분들이 많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까 그 길 같은데. 이 길인 듯 아닌 듯 다 와서 헤맬 때. 여긴가? 아닌가? 여기 어디쯤인데? 여기인 듯 아닌 듯 다 와서 헤맬 때. 내려서 바로? 여기 돌면 바로? 바로 앞이 어디지? 코앞에서 못 찾고 다 와서 헤맬 때. 나침반 한 번, 현재 내 위치. 나침반 한 번 더, 내가 보는 방향. 다 와서 헤맬 땐 방향으로 찾자. 네이버 지도 앱 나침반.
네, 저희가 이 궁금한 이야기를 모두 듣지는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서둘러 또 3부로 넘어왔는데 이 못다한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꼽아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짧고 굵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좀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색 풍선님께서 이승원 선수 오늘 생일인데 뭐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하늘색 풍선님 말고도 많은 팬분들께서 오늘 생일인데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네. 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제주도. 오늘 가요? 네. 아, 집에? 네. 제가 시켰어요, 가라고. 따라가실 거죠? 여태까지 놀았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 봐야지. 네. 아이유아이아이님께서도 이승원 선수 제주도 언제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가시는군요. 몇 시 비행기로? 저 5시 비행기로. 5시 비행기로. 여러분 김포공항 달리세요.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시면 이 5시에 비행기 타는 이승원 선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러브러브님께서는 이승원 선수 현대캐피탈 송중기라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은? 이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꾸 애들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아니 한양대 송중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그것도 알고 제가 있는데.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서 먼저 했는데 네. 그게 계속 막 와전돼가지고 막 집까지 이어져가지고. 현대 송중기 감독님 현대 송중기? 감독님이 그 현대캐피탈 송중기라는 얘기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네요. 맞아. 이것 봐라. 디와님께서는 이승원 선수 봄 빼고 내내 면도 안 한 거 징크스 때문인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살짝 의식한 것도 있는데 근데 2차전부터는 그냥 했어요. 그냥 이게 더 막 뭔가 되게 광박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면도하고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는 청심환과 투염은 없는 걸로 봄 빼고 이제. 플라이님께서 이승원 선수님 2차전 때 블로킹 잡고 소리 지르셨을 때 심정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장면을 보면은 네. 다시 보면은 내가 왜 저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호 형이 너 왜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모습이 잘 없는 선수잖아요. 네. 액션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았나 봐요. 정말 좋았고 저는 그 세이프 드럼을 봤는데 갑자기 이제 심판진에서 이렇게 확실히 처음에는 이제 시그널을 안 해주니까 좀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혹시 그때 머리 부딪힌 이후에 갑자기 액션이 커졌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건가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 이후로 저한테 저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기주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보면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넘게 이제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이승원 선수가 감독님이랑 눈을 계속 사실은 뭐 남자랑 눈 마주치는 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눈을 좀 볼 법한데 이승원 선수가 감독님이랑 눈을 이렇게 좀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마주치죠. 제가 부끄러워요. 자 그리고 이 데이지님께서는 언제 우승할 거라는 촉이 확 왔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글쎄 우승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마지막에 휘슬이 끝났다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내색하지 말자 계속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미아님을 비롯해서 감독님 전광인 선수와 여행은 언제 가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한 3, 4일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저 빼놓고 저 가족여행 갔더라고요. 광인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승원 선수가 이제 오늘 가니까 감독님만 가시면 그 3인 여행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라고? 갑자기 이승원 선수 급 당황하잖아요. 네,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인기 좀. 지금 통하바 현케해님께서 네. 승원 선수 패밀리캠에 누나가 나온 영상 굉장히 애틋하다고 화제였는데 사실 이게 현실 남매는 좀 그런 애틋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유독 이 승원 선수랑 누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돋보였다고. 네, 저도 그걸 봤는데 되게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시즌 중간인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누나가 울더라고요. 누나가? 네네. 울더란 왜 저보고 이게 괜찮냐 힘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 끊었는데 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와서 이렇게 또 좋게 끝낼 수 있어서 좀 엄마나 누나한테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더 보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승했을 때 혹시 동네 이렇게 어디의 아들 이승원, 제주의 아들, 제주 무슨 동의 아들 이승원 우승 뭐 이런 거 안 걸어주셨나요? 한번 오늘 내려가서 봐보겠습니다. 사실 뭐 가족들이 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힘들어 하니까. 이제 제주도 가장 먼저 가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오늘 갔으니까 이제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할아버지나 삼촌들이나 부모님한테 오늘 인사를 먼저 제일. 개인 카프레이드. 얼마나 또 기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프라님께서는 토스할 때 그래도 제일 편한 선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 편한데 그래도 성미 형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믿음. 제가 실수해도 약간 내색을 잘 안 하세요. 거기도 약간 에너그니 느낌이 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하고 토스가 짧아도 짧다고 말 안 하고. 김지현님께서 아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묻고 싶은데 홈에서 말고 원정에서 현대 팬들 응원해주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희는 더 정말 크게 응원하는데 라고. 정말 힘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기고 있을 때는 홈구장 같아요. 그 정도로 열기가 그런 열정들이 많이 이렇게 다가오죠. 네. 지금 저 순간 신영석 선수는 안 편안하고 지금 신영석 선수인가요? 본인인가요? 네, 수명 나누라고 의사 양반. 저는 분명 다 편하다고 말한 후에 이제 다 편하다고 말한 후에. 그러니까 일단 밑밥 깔았어요. 이선 선수는 밑밥 깔았습니다. 다 편한데 그 중에서도 성민이 형이 편하다. 네. 라디오스님께서는 허수봉 선수가 이제 군대 가는데 재채할 내년 시즌에 팀 내에서 기대되는 뉴페이스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좀 기대도 기대가 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김지한 선수를 제가 조금 올 시즌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어리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올라와서 한 지금 2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조금 어리지만 그 선수도 기본기나 이런 게 좀 좋기 때문에 제2의 허수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송경섭님께서는 감독님이 이기셨을 때 박수만 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액션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같이 막 소리 쳐주고 그러면 저도 긴장감이 풀리고 상당히 편안해지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반대로 뭐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오히려 선수들이 그럴 때 그런 상황마다의 그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을까봐 저도 하고 싶지만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죠. 묵묵하게. 근데 그게 또 참는다고 참아지는 그렇죠.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경기를 끝나면 저는 그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 제 느낌이 그 하루가 지날 정도로 그 남아 있어요.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빨리 해소를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계속 그런 느낌을 참아 억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신영석 선수 이야기하신 팬분께서 통합 우승하면 공약으로 마지막에 포효 한번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거요? 네. 선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는 없지만 제가 또 하나 뭐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원 선수가 어쨌든 그 잘하고 못하고 약간 이런 경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시즌 막판에 들어온 최민호 선수가 좀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 감독님이 보실 때는 좀 최민호 선수가 와서 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승원 선수 옆에 보다 최민호 선수가 좋은 얘기를 엄청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포스트 시즌에 이승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1등 공신이 최민호 선수. 제가 제대로 들었네요. 네. 이선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그 최민호 형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해주는. 민영이랑도 많이 하고 민영 형도 편하게 해주니까 많이 저를 진짜 자기가 실수해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주고. 실수했으면 자기가 미안해야 맞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속공 중간에 이제 제가 미스하는 걸 저도 아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그런 걸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형이. 그리고 아름님께서 직관 가서 보면 감독님 혼자 화를 참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푸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폭식을 하는 편이에요. 주로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그냥 뭐 맛있는 거다 하면 어쨌든 다 좀 많이 먹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외국 배구 영상을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일단 먹고 올라가서 이제. 감독님 몸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요? 네, 그래도 체중 관리를.
하루에 한 끼를 폭식을 한다는.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통화와 형케이님께서는 파다르의 서울 투어는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거는 저희 부회장님이 항상 그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팀에서 고생했다고 그 한국의 어느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국 투어를 해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또 구단의 문화군요. 네. 저희가 지금 파다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파다르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파다르 선수가 솔직히 올 시즌에 이제 끝나고 다른 팀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팀을 떠났는데 솔직히 감독님 좀 어떠십니까? 많이 섭섭하죠 지금.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트라이아웃 준비를 하면서 좀 편하게 있자.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재계약을 할 이제 그런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제 조금 쉬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많이 섭섭했죠. 근데 또 파다르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직 좀 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그 자기의 그런 기량 발전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파다르 선수가 선수 생활은 30살까지만 하겠다라는 목표가 확고하게 있어서 한국에서 3년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무대도 이렇게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좀 굉장히 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영 선생님께서도 파다르 러시아 가서도 잘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칭찬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 보면 감독님 좀 일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게 하네요. 네, 이래저래. 네, 자꾸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일복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네. 이틀 전에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근데 PC방 가서 감독님 영상 보시잖아요. 이제 주말에 이제 갈 건데 애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네. 자, 그리고 THEG님께서 최태웅에게 김호철이란 이승원에게 김호철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너가 먼저 얘기해 부담 가지. 이게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그래도 이제 선택을 해주신 감독님이자. 네.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프로를 가면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분이시고 그냥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이제 무서운 할아버지 같아요. 나는 아빠. 무서운 굉장히 비유가 아빠. 좋습니다. 할아버지고 아빠고. 네. 그러면은 나의 아빠네 그럼 김호철 감독님. 아들이. 감독님. 김호철 감독님은 이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뭘 하다가 이렇게 막힐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이죠. 자, 그리고 아름님께서 승우 선수 유튜브에서 김호철 감독님께 혼나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냐고. 많이 봤죠. 네. 그쵸, 많이 혼나셨었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던 건데 파다르 선수랑 유독 이렇게 좀 친근해 보이는데 좀 어떤 동료인지 하는 그런 팬분의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보다 동생이니까. 이제 23. 네. 동생이니까 많이 챙겨주려고 했고 또 많이 좀 동생에게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덩치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형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한데 너무 착하고 또 저보다 어리지만 저를 더 많이 챙겨줘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좀 배구 외적으로도 많이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신발에도 이제 그쵸. 크리스 이렇게 이름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신없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정말 네.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경기 볼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갔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저는 듭니다. 네, 눈 감았다 뜨니까 이제 또 이 시간이 끝났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한 시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승원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에 우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울면 안 돼요. 이제. 어쨌든 우리
선수들 그다음에 구단 들이 이렇게 잘 합심을 해서 아 이런 좋은 결과를 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는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에게 뜻깊은 우승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축하도 많이 받고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이 우승을 다시 하려면은 정말 몇 배는 더 해야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시 이제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더 많이 노력해서 다시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게 앞으로의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 우승한 그 다음 해가 더 힘들다는 걸 가장 또 잘 알고 계신 분이 또 감독님이실 텐데요. 새 시즌에 대한 뭐 각오를 이 시점에서 좀 전한다면. 아직 선수 그런 구성이 아직 다 맞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더 그런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이 그런 팀의 기초적인 기반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통해서 그 선수들의 그런 정신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올 시즌을 돌아보고 이 봄배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게 되는 게 뭐 당연히 그게 이 자리에 두 분과 함께하는 이유기도 합니다만 올 시즌 현대캐피탈의 대부분이 사실 최태훈과 이승원이었습니다. 정말 아까 표현한 애증의 관계도 맞고 그쵸. 결국에는 또 이렇게 결실까지 이뤄나가면서 결국에 정말 이 운명의 또 사제지간이 됐는데요. 이 자리를 끝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씩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저는 울지 마시고요. 아까 울지 마시고 네. 서로 손 한 번 이렇게 잡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승원이가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배울 게 많고 성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승원이가 반대로 저한테 이게 감독님 몇 개를 보이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승원 선수는요?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영상 많이 보시니까 그 보시는 시간만큼의 코트장 내려와서 저에게 많이 더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도 많이 더 열심히 해서 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선수로 더 성장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감독님 눈빛을 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분의 이 말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좀 짠한데 이 두 분의 이런 관계를 더 잘하는 현대캐피탈 팬분들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셨던 분들은 같이 지금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듣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울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연님께서도 훈훈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원 선수는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만족 안 할 테니까 더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 더 알려주실 거죠? 배울 것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대답해야 돼 내가? 아니 이게 이승원 선수가 방송을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승원 선수가 본인 입으로 직접 아직 구단에서 발표하지 않은 FA 재계약 소식을 본인 입으로 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승원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앞으로 더 최태훈 감독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빨대를 제대로 꽂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쪽쪽. 네, 좋은 감독님 이야기를 목에다 이렇게 빨대 꽂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그 속에서 또 더 성장하는 이승훈 선수 그리고 또 감독으로서 더 승승장구하는 최태훈 감독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들으시고 보셨던 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시즌 그 현대캐피탈 배구단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성원을 잘 간직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수는요? 챔피언 결정전의 그런 함성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자주 올라갈 테니 항상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좀 푹 쉬시고요. 짧게나마 꼭 쉬시고 네. 이승원 선수도 집 잘 다녀오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음 방송 안내를 해드리죠. 잠시 오후 2시 라디오 에이스에서는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V리그 토크쇼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에슬린 미디어 진행의 저는 오효주였고요. 오혜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태훈 감독, 이승원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스파이크 유어 라이프 V리그 토크쇼.